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지금 내리고 있죠. 시황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장 끝나고 이후에 테슬라하고 IBM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급락을 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메타가 또 600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겠고, 그리고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이 최고입니다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간혹 엑스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좀 설명을 달라 하시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매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리플레이 기능을 써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샘플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선 클럽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흰맷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붉은 빛이 많이 켜졌습니다. 장들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렇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이제 좀 플러스 보이고 구글, 메타.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들은 그래도 덜 빠졌다. 하지만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소형 기술주들의 시련이었다 하는데요. 보면은 그로스 스몰 캡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고요. 대형주들이 도리어 이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드캡들 좀 빠지고, 그다음에 스몰캡들이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고, 이게 5일 동안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S&P 500이 0.5%, 그다음에 다우가 0.7% 빠졌고요.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 빠졌고, 러셀 2000 지수가 1.5% 빠졌습니다. 소형주들이 많이 빠진 장세였다. 그리고 어제는 장중 내내 빠지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의 모습, 즉 양봉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려놨던 6666 지지선으로 하고 그 위에 전 고점은 이제 박스권을 계속 안에서 길 거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3일째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도 6666포인트 지지선을 한번 깼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은 아직도 확고한 지지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망치형 또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꼬리를 길게 들어 올려준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6666이 그래도 지지선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야간에 이제 장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갭이나 뭐 상승이나 하락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이 정도 봉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봉 크기에 나와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됐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이 매물 투하 과정을 겪고 있다 했는데요. 이 위에 박스권 안에 이제 거의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AV 합선 이제 깼다가 여기를 두 번째 선 부딪히고 그대로 올려서 AV 합선에서 끝났습니다. 또 거의 꼬리가 긴 몸통, 뭐 음봉은 음봉이었지만 그래도 꽤 이 소화를 잘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에서 힘을 비축하다가 저는 바라는 거는 한 2, 3일 더 지나갈 수 있겠죠. 이 위로 돌파하는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이 28%, 29%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7%대까지 이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보면 장 빠질 때는 좀 스파이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대로 내려앉아서 지금 18.59%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이 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이 아주 위험한 조정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 피어 지수가 29에서 26으로 좀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양봉이 좀 출현해서 플러스를 한 이틀 정도 내주게 되면 이 또 피어 지수는 대충 한 3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두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장마감하고 IBM하고 테슬라가 큰 기업 중에 실적이 발표 있었고요.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시간에 보면은 IBM이 지금 5.97%, 테슬라가 3.24% 빠져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오늘 장중에 AV앱선 여기 건드리고 또 크게 이제 반등을 해줘서 마이너스 0.8%로 끝났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고,
IBM은 장중에는 1.94%까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IBM이 30% 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시면 IBM은 실적 발표 후 시간에 거래해서 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73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3% 하락해서 426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IBM부터 보시죠. 실적 자체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달러 65센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맞췄거나 약간 상회한 상관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심지어 회사는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보합권에 있던지요. 실적은 이겼는데 주가가 5%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IBM의 소프트웨어 매출이 73억 9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는 성장을 한 숫자인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74억 3천만 달러에는 좀 모자랐습니다. 근데 4천만 달러 차이였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보면 1% 미만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걸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IBM의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M하고 그냥 하드웨어를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하드웨어를 지나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핵심 부분이 기대치를 못 미치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전환 스토리가 생각보다는 느리구나 하는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가 제시한 향후 매출 성장 전망도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었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IBM 주가가 올해 이미 30% 정도 올라왔으니 이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실적이 완벽하지 않으면 차익 실현 압력이 아무래도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이지만 충분히 좋지는 않다는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AI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AI 부고 비즈니스가 지난 분기 79억 달러, 75억 달러죠. 이번 분기 95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인프라 부분도 17% 급등했고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부분의 실망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IBM의 경우 소프트웨어 부분 두 나라는 나쁜 뉴스가 AI 성장이라는 좋은 뉴스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고요. AI는 미래의 가능성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래도 보지만 현실도 냉정하게 평가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IBM보다 상황이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50센트가 나왔는데요. 애널리스트는 54센트를 예상을 해서 한 7% 정도 미달이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7%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40%가 날아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은 기록적이었다 이겁니다. 판매량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익은 37%가 줄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팔면 팔수록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죠.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테슬라의 수익성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첫째, 가격이나 경쟁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격을 계속 내렸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BYD 같은 로컬 업체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죠. 둘째는 수요 둔화입니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무려 40%나 급감했고요. 중국에서도 6% 하락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EV 시장 점유율이 신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좋은 소식 같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로는 수요를 못 끌어내니까 더 싼 모델을 내놓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는 탑라인 vs 바텀라인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판매를 늘리려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가격을 내리면 수익성이 무너지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IBM과 테슬라의 시간의 급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좋은 실적도 가이던스가 약하면 소용없다. 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삽니다. 아무리 이번 분기가 좋아도 다음 분기 전망이 흐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장은 기대치와의 싸움입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기대치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기대치가 높고요.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핵심 지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IBM은 소프트웨어, 테슬라는 마진,
각 회사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지표가 다릅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실적 발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시간의 급락은 기회일 수도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과잉 반응이면 매수 기회가 되고요. 진짜 문제의 신호만 주가가 하락의 시작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투자자의 역량이죠. 시장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시장은 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벤과 테슬라의 하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메타를 보겠습니다. 메타가 최근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에 채비를 막 하고 있고 AV 합선하고 그다음에 50일 이평을 이제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장세가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스로 핵심 미래 먹거리라고 불렀던 AI 부서의 인력을요 600명이나 줄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쟁 포기 신호일까요? AI 전쟁에서 뒤처지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속도로 뭐를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자,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원 규모는 AI 핵심 부서에서 6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부서는 AI 인프라 리서치 그룹 그리고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의 공식 입장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하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는데요.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밖에 안 됩니다.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원은 발표하는 와중에도 메타의 AI 투자는 사상 최대치 역대급입니다. 최근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최고 AI 책임자를 임명했고요. 최고의 연구원들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자르면서 더 비싼 사람을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속도와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출시한 라마4 모델이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가 개발 속도에 크게 불만을 가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변경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래된 연구를 접고 즉각적인 제품화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당장 돈이 되고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제품화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월스트리트 즉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메타의 2025년 예상 지출은 무려 1180억 달러, 약 160조 원이 됩니다. 심지어 2026년 AI 투자 비용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된 AI에 투자자들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메타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가 메타버스예요. 그게 거의 안 좋은 경우로 발생해서 주가가 70% 하락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600명 감원은 우리도 비효율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주주들이나 시장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메타의 결정은 AI 군비 경쟁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AI 포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빅테크의 AI 전쟁은 끝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비싸고 더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의심이 가는 게 얼마 있으면 실적 발표인데 뭔가 실적이 안 좋나? 지금부터 이렇게 가문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는 걸 보니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메타 움직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엑센 안전마진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요, 사실은 계산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즉, 5% 손실 보고 있다가 본전이 달라면 5% 올라야 되고요. 10% 손실 보고 있다가 본전이 달라 그러면 11%가 하락한 데서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0%가 하락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본전이 달라 그러면 25%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25%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20%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사준다 하면은 그게 평단이 낮아져서 10%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25%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딱 11% 오르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25% 가는 것보다는 11% 가는 게 더 빨리 확률적으로 높게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은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하락을 한다. 그러면 계획해 놨던 대로 이 지금 오늘 보여드릴 샘플에서는 10% 하락입니다. 10%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10% 하락하게 되면 또 추가 매수하게 되는 거고, 매수를 반복하고 매수를 했다가 이게 상승을 해서 본전이 된다. 그러면 일부를 매도해 준다 하는데, 지금 샘플에서는 절반을 매도해 주는 겁니다. 절반을 매도해 주면 뭐나 똑같으냐? 신규 매수한 거랑 똑같이 간주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엑센 안전마진 전략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인데 팔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빠질 때마다 물타기 하고 본전될 때 일부 팔아준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끝까지 쥐고 간다. 바이 앤 홀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2025년 1월 2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저번 금요일입니다. 이걸 안전마진 전략을 써보면 일단 10% 하락할 때마다 5,000불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전이 되면 보유 물량의 절반을 팔고,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홀드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화면을 가끔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직 뭐 상세하게 이게 뭐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래프 설명드리면요. 요게 분홍색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죠. 그게 S&P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퍼센티지입니다. 수익률이 퍼센티지 1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연초서부터 그 말씀드리는 거고, 요 16%는 뭐냐? 이거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즉 테슬라를 요때 사가지고 있었으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바이앤홀드를 했으면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수익률, 바이앤홀드 수익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바로 인덱스의 엑스텐 마진 전략을 썼을 때 최종 수익률입니다. 80%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 계좌에서 안전마진 전략이 운용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월 2일에서 10월 17일까지 엑스텐 안전마진은 80%가 나고 있고, 종목은 16% 오르고 있고, S&P는 14%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첫째, 테슬라다 하는 거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이 매매한 날짜인데요. 여기 B, 바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매수죠. 1월 2일 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시작 주가가 여기 써 있습니다. 379불 27센트의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00불어치를 한 번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불을 살려면 13주가 이 가격에 사지면 이제 5,000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면 4,931불을 투여했다. 13주를 379불 27전에 샀더니 4,931불이 투여가 됐다. 그리고 NAV는 뭐냐? 자산 가치입니다. 4,930불. 뭐 이제 저는 그 센트 단위를 이제 여기 절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반올림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처음 샀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 다음 살 가격이 있죠. 10% 빠지면 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진 가격에서 10% 빠진 가격이 바이 타겟입니다. 그게 물타기 가격이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가지고 처음 매수해가지고 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 가격은 없다 해서 제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요 라인을 보면 첫날 샀고 13주 샀고 379불 27센트에 샀고, 현재 그날 종가는 379불 27센트였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은 사자는 341불 34전에 들어가 있고 팔자는 없다. 그 다음에 4,931불이 투여가 됐고 현재 이 계좌에 4,930불어치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라인 보시면은 2월 11일 날 돼서 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41불 34전에 사자고 넣어놨는데 그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27주 산 게 아니라 13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14주가 더해져가지고 27주. 이건 총 가지고 있는 잔고 수량입니다. 그리고 북 프라이스는 뭐냐? 이거는 이제 북 프라이스거든요. BOK. 그래서 그 평단입니다. 379불 27전에 샀고, 그 다음에 341불 34전에 사졌기 때문에 요거의 평단은 359불 60센트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요 옆에는
마켓 프라이스, 종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제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엔 또 무슨 주문을 넣어야 되느냐? 10% 떨어지는 가격, 이 가격에서 10% 떨어지는 가격에 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자 주문이 307불 21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사자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본전이 되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 타겟, 팔 가격 359불 60센트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두 번 샀기 때문에 9,709불이 지출이 됐고, 현재 평가 주식은 8,869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은 2월 14일 날 매도가 됐습니다. 왜 매도가 됐느냐? 우리가 본전에 매도를 걸고 있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359불 60전에 본전에 매도를 걸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주가가 올라서 붙은 거죠. 그래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27주가 있었는데 반 매도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주. 그럼 14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3주가 팔린 겁니다. 27주에서 14주가 됐으니까 3주가 팔린 겁니다. 13주가 팔린 거죠. 그리고 북은 359.61센트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켓 프라이스는 355불 80선, 이게 시장 가격이고, 그 다음에는 한번 팔렸기 때문에 바이 타겟은 뭔가요? 10% 빠진 물택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10% 빠지는 가격에 323불 65전에 매수 주문이 나가 있다. 그리고 팔자는 없습니다. 한번 팔리면은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돈은 팔려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주식에 투여된 금액은 환매수 끝났으니까 5,035브로치가 지금 사져 있고, 그거의 평가는 4,981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문이 나가는가를 한번 트레이딩 뷰 보시면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딩 뷰에서 엑스텐 마진 전략을 연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을 실제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고요. 지금 12월 30일에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날 음봉으로 끝났고 주가는 379불 27센트가 이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을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진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 10% 하락에 매수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쪽에는 아무 주문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플러스 보이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보이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 매매한 지 한 열흘이 지났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엑스텐 마진 전략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그리고 매수 주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매수가 체결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주문을 넣는데 무슨 주문을 넣으셔야 되냐면은 본전이 갔을 때 반을 파는 주문을 이 위에다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 하락 구간에 또 매수 주문을 하나 더 넣으십니다. 매수가 체결되면 두 개의 주문이 동시에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켜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본전에 매도가 체결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가 체결이 되면 사실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냥 놔두는 거고, 주가가 10% 하단으로 내려면은 매수 주문 하나를 넣어 놓는 거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 체결됐으면 두 개의 주문이 나갑니다. 매도가 나가게 되고 본전에, 그 다음에 10% 하락한 구간에 또 매수 주문이 하나가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켜봅니다. 근데 또 바로 주가가 빠져서 다음날 또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빠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또 매수가 돼놨던 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또 매수가 체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래서 네 번의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10% 아래에 매수가 있고 저 위에 본전입니다. 이 위에 본전인 가격에 매도가 걸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또 매도가 됐죠. 그럼 이게 3월 25일 날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이 본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냥 저기서 저 가격에 지금 있는 물량을 산 거다 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에서 그냥 그 물량을 산 거다 하고는 초기 물량이기 때문에 매도는 없게 되고 매수 10%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3월 31일입니다. 때 또 한 번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본전이 되는 구간에 반 매도를 주문을 내고요. 그 다음에 매수된 가격에서 10% 하락된 가격에 또 매수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시게 됩니다. 근데 매수가 되고 바로 다음 날 또 고가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매도 주문 넣어놨으니까요. 그게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주문이 바뀌냐면은 이 매도된 구간에서 내가 기존 있는 물량을 산 거다 간주해서 팔자 주문은 없어지고요. 사자 주문만 10% 아래 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진행되는 걸 또 보게 되죠. 여기서 매수 주문이 또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면은 또 어떻게 주문이 바뀌냐 하면요. 이처럼 10% 아래에 사자고 주문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날 또 여기 사자 주문이 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본전이 되는데 매도 주문이 절반, 물량의 절반을 매도 주문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떨어진데 또 매수 주문을 넣게 되죠. 자, 바로 이틀 만에 본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팔리게 되면 또 여기서 주문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신규 매수한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 아래에 사자 주문만 들어가고 매도 주문은 없어지게 됩니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이게 4월 21일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주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가격에 매수가 돼서 이제 본전 구간의 매도 주문이 절반이 나가게 되고요. 또 이 가격에서 10% 빠진 구간에 매수 주문을 또 넣게 됩니다. 예, 이틀 만에 이때는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갭 상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틀 만에 본전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 매수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 주문 없게 되고 매수 주문 10% 아래에 매수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었죠. 275불, 76불. 이제 5월 달입니다. 4월에 바닥 찍고는 뭐 5월, 6월, 7월 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엑스만 안전마진 전략은요. 장이 올라갈 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자리만 안 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종가 매매, 시가 매매, 뭐 장중 매매 이런 매매가 많은 게 아니라 이 가격에만 주문을 넣어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안 봐도 되고요. 체결이 됐을 때만 가격을 넣고 주문을 넣고 또 지켜보면 됩니다. 그 다음 체결이 이루어지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사실은 저점 매수가 된 거고 주가는 그 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별 매매 없이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수익만 그냥 확인하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8월까지 와 있고 좀 더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도달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제 10월 22일 날까지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번 이제 쭉 보여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이때 10% 빠졌으니까 이때 체결이 됐고 체결되자마자는 반은 본전에다가 매도를 걸고 또 10%에 사자고 또 주문을 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결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주문을 그래 놔두고 지켜보는 거죠. 이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의 운용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게 엑스텐 전략이 직접 해보시면은 금방 이렇게 와 닿으시는데요. 이렇게 설명 듣거나 하면은 좀 숫자가 많고 뭐 복잡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그래프상에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사고 본전되면은 이제 팔고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복기를 한 두 번만 해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엑스텐 전략이구나 하는 거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이 변동성이 특히 큰 시장에서 좋으니까요. 한번 익히셔서 잘 쓰시면 좋은데 단 여기서 관건은 뭐냐? 얼마 빠질 때마다 물타기 할 거냐? 그리고 얼마씩 살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팔 거냐? 근데 보통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하면은 반 정도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욕심내셔서 뭐 20%만 팔고 하시는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도리어 60%, 70% 파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주가가 날아가게 되면 주식을 원하는 만큼 못 가지시고 조금밖에 못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보면은 50%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엑스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백두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백두산 클럽 멤버십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자문 계약을 해 주시던지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자문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국내에 계신 분들도 삼성증권에 계좌를 꼭 터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방법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주소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찍으시면은 엔터 치시면은 이런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럼 삼성증권에 계좌가 안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계좌 개설을 고르시고요. 삼성증권에 계좌가 계신 경우에는 기존 고객 추가 계좌를 누르시면은 매뉴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매뉴얼 쭉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쪽 고객 추가 계좌 사항에 보시면은 하단에 중간 정도 가면은 자문 가입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자문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계시거나 내가 꼭 삼성증권에 계좌를 트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inbexgpt@gmail.com으로 그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이메일을 통해서 자문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통해서 지금 가입하시고 계시고 해외 분들도 지금 자문 가입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